자,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43편 망가다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고요. 오늘도 망가다 함께 이야기하실 분으로 정다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저번 주에 제가 끝나기 전에 말했잖아요. 요즘에 기억 안 납니다. 네. 만화 보는 걸 좀 줄여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험 기간이라 그랬지? 네, 그래서 만화 보는 걸 좀 줄이고 대신 애니메이션을 끊어서 보고 있는데 그 뭐가 다른 거야? 뿔마용이 아닌가 싶겠지만 만화는 이제 한번 시작하면 진짜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애니는 1화 단위로 끝나니까 1화가 끝나면 그래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비교적 애니나 만화를 보는데 비교적 시간을 덜 쓴 것 같고 넷플릭스에 올라온 애니 중에 전에 봤던 거 위주로 해서 조금씩 애니를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뭐 시험 공부할 때 옆에 틀어놓고 이러는 건 아니죠? 아니죠. 밥 먹을 때 틀어놔. 저는 시험 공부할 때 옆에 틀어놨었는데 그러다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어지가 됐죠. 저희 놀라운 근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네, 뭔가요? 별로 놀랍진 않지만, 이게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는 저희가 이제 면접이 끝난 상태라서 상관없긴 한데, 저희 만화 클래식이 지금 무슨 어떤 지원 사업을 넣었는데, 그게 1차를 통과해서 이제 2차 면접 심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2차 면접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코너들이 다양해지죠. 그 돈으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면접 심사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거 없지. 또 이제 다빈님과 둘이서 이제 외롭게 진행을 해야 하던 대로.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게 2차시까지 통과되면 이제 다빈님의 출연료가 올라갑니다. 와. 저희 정책이거든요. 돈 있을 때는 드리고, 돈 없을 때는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출연자를 섭외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잘 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따로 댓글은 없고요. 여러분들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야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뭔가요, 오늘은? 오늘은 담장안의 미용실이란 작품입니다. 원작은 일본 이름이 읽기 너무 힘든데, 사쿠라이 미나라는 분의 원작, 소설인 것 같아요. 원작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만화로 고이나타 마루코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담장안 미용실이란 작품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제 다비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나 시험 기간이다. 네. 이거 좀 긴 거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짧은 것 중에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까, 뭘 추천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담장안 미용실이라는 작품을 제가 떠올려서 이 작품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다비님이 책이 없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없을 줄 알고 제가 하나 사드려야지. 방송 제가 주최자니까 이렇게 했는데, 대뜸 이 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역시 나보다 일본 만화에 대한 덕력이 깊다. 이게 알아보고 다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는 이제 담장안의 미용실 고이나타 마루코 작가의 담장안 미용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담장안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나는 머리를 잘릴 것이다. 교도소에 있는 미용실 수감자에게 이런 대사와 함께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주간 잡지 문풍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라 시오는 늘 주간지 취재로 바쁜 일상 때문에 남자친구인 소우 군과의 데이트 약속을 번번이 취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항상 낙이 없고 항상 지쳐있고 또 주말 내내 회사에서 밤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런데 편집장으로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여자 교도소 안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고 취재해 오라는 미션을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은 남자친구인 소우군의 생일이었고 어쩔 수 없이 생일 저녁을 취소하고 전철을 타고 여자 교도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철 안에서 시오는 더는 못 만나겠다는 소우군의 문자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죠. 도착해보니 너무 평범해 보이는 교도소에 교도관도 되게 친절하고
되게 모든 게 친절하고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이 시호는 역시 교도소라는 것 때문에 범죄자에게 날붙이, 여기서 날붙이는 칼날이 있는 도구 이런 뜻입니다. 날붙이를 줬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라면 처음엔 경계심을 보이지만 이내 들어선 미용실에서 하늘무늬 벽지와 죄 같은 건 전혀 지지 않았을 것 같은 미용사의 용모에 점점 마음이 편해지고 그동안 복잡했던 일상의 생각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극기한 눈물을 보이면서 미용사 앞에서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잘린 자신의 머리만큼 가벼워진 마음으로 취재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처음에 이 기획된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여자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미용실 취재하다 보면 뭔가 자극적인 기사가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편집장이 가보러 있는데 시호가 쓴 원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편집장한테 굉장히 좀 혼나는 것 같다가 원래 취지랑 달라서 기분 나쁘긴 했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은 기사였다라면서 이 담장한 미용실의 미용사를 신청 취재해서 후속 기사를 쓰라는 미션을 다시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담장한 미용실로 다시 시호가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주인공들이 바뀌죠. 그래서 그 미용실을 중심으로 두고 각자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여러 방문객들이 오면서 자기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미용사와 다양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 뭐 다양하다는 게 작품 설명해서 알겠지만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모아서 담은 단편 만화가 바로 고이나타 마루코 작가의 담장한 미용실입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다비님? 저는 우선 네. 산지 좀 되긴 했는데 처음에 문학동네 책인 걸 모르고 샀거든요. 근데 네. 실물을 이제 손에 들고 목차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네네. 문학동네에서 낸 만화책이구나 하는 걸 바로 깨달은 게 일단 네. 책 사이즈하고 띠지가 그렇고 목차에서 트를 쓰로 번역해놨어요. 그거 보고 문학동네구나 무슨 바로 말이지?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랑 무슨 고마스 바라나스. 네, 고마츠 바라나츠잖아요. 원 네. 발음이. 근데 일단 사이즈도 학산이나 네. 대원에서 보통 자주 내는 소년 만화 판형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크고 그죠? 근데 페이지 수 때문에 두께는 비교적 얇아가지고 실물을 손에 들고 있으면 이 책이 이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립감이 뭔가 만화보다 얇은 에세이집을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띠지 디자인도 보면 만화를 주로 하는 출판사에서는 되게 막 웅장한 느낌으로 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글자 막 크게 해가지고. 네. 이 책은 아무래도 내용이 좀 차분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만화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은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 정말 만화를 꾸준히 구매를 하는 사람들을 아무래도 대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뭐 고마츠바라 나츠를 고마스바라 나스 이렇게 번역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출판사에서 원 발음을 다 살려서 번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동에 다른 만화책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번역이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스를 쓰로 하는 거. 그래서 이거 근데 이게 차이가 큰가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일본말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커요. 그래요? 그래서 문동 거구나. 먼저 생각을 그러면 그 영화 배우 중에 네. 고마츠 나나라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도 그럼 여기 식으로 하면 고마스 나나. 나나가 그럼 내 생각에는 그냥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쓰란 발음이 옛날식 발음인가?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하는 건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번역할 때 쓰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고마츠가 더 예뻐. 그렇죠. 그게 원래 발음이기도 하고 썼을 때도 저도 고마츠가 조금 더 잘 와닿아요. 쓰보다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보자마자 문학돈 낸 줄 알았다. 네. 근데 문동이 요새 만화책들 많이 내요. 그죠? 네, 되게 많이 내더라고요. 일본에서 인기 있는 것도 많이 가져와서 내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본 것 같아요. 막 쭉, 그러니까 시리즈물을 내는, 물론, 조조가 문동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시리즈물로 쭉 나오는 거 말고, 이렇게 단편, 뭔가 봤을 때 이렇게 있잖아. 인스타에 올리기 좋은 감성? 이런 네. 느낌으로 딱 디자인해가지고, 딱 이렇게 올리는 그런 만화들, 소소한 이야기들 만화,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에서 얘도 나왔구나 해서 저번에 봤을 땐 몰랐는데 이번에 이거 하면서 다시 읽었을 때 깨달았고 네. 내용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성인수 작가님이 스토리 설명해 주셨을 때 아시아라 시호 에피소드를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처음에 이제 아시아라가 되게 초반에 남자친구한테 문자로 이별 통보를 받잖아요. 저희가 그 장면을 보고 떠오른 애니메이션이 이것도 소설 원작인데 미우라 시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되게 성실한 모르는 작품인데. 되게 성실한 남자 대학생이 선배한테 코가 껴요. 선배한테 속아가지고 맨날 하코네 역전 달리기를 연습하다가 이 사람이 워낙 성격이 성실하다 보니까 결국엔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달리기 연습하다가? 네. 만나가지고 그만 헤어지자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장면이 지나가고 그 사람이 여자친구를 간절히 붙잡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별의 원인이 된 달리기 연습 시킨 사람한테 화내는 것도 아니고 또 연습을 막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고 비슷하게 화를 안 내면서 결국엔 뭔가 어느 정도 체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아시아라를 보고 그 애니메이션이 생각이 나서 뭔가 익숙함을 느끼면서 진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설명만 듣고 되게 나쁜 놈 같은데? 아니요. 되게 착한 친구예요. 약간 너무 착해서 속 터지게 하는 스타일. 맺고 끊고를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있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 생각났다. 네. 처음에는 저는 이게 시오가, 전 그냥 시오라고 할게요. 시오는 좀 쉬워서 다르니. 근데 시오가 이 작품 처음 나올 때 나는 이 친구가, 이 교도소에 가서 이거를 관찰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한 명 등장인물로 나오겠구나. 라고 주인공으로 얘를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되겠구나. 라고 감정이입을 했는데 얘 이야기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이제 이시오가 이제 가끔씩 취재하러 오는 방문객처럼 등장을 하고 이제 그 담장한 미용실에 들리는 다양한 사람들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작가가 약간 머리 모양만 빼면 얼굴 다 좀 비슷하게 그려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약간 좀 비슷비슷하지 않아요, 다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처음에 제가 또 일본 이름이 약하니까 이렇게 보면서 되게 좀 혼란이 있었어요. 얘가 얘인가, 얘는 누구지, 얘는 앞에 나오는 애인가. 왜냐면 시간 텀이 좀 있는 것처럼 나오니까. 네. 에피소드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웠고, 저는 이 시오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저는 되게 이게 바쁜 사람 좋아하거든요. 본인이 바쁘셔서? 아니. 그렇게 뭐라 하지 말고, 이게,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 옆에서 내가 어쨌든 같이 있으려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런 자기 바쁜 일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거를 되게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 네. 그래, 파트너로서는. 그래서 그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속마음으로 그 문자 통보할 때 속은 안 돼, 조금만 더 참아봐 이러면서 조금만 더 참아봐 이렇게 생각하고 싶기도 했는데 이 시오가 일하고 있는 환경이나 이게 뭐랄까 되게 지쳐 있잖아. 네. 자기가 원하는 걸 취재한다는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원래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 왔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작품에.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뭔가 지쳐 있고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라 저 상태라면 저 시오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진 않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래도 소우라는 친구가 이름이 소우야, 소우. 근데 이 친구가 좀 도와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거든. 그냥 그 회사 앞에 밤까지 일하고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맛있는 거라도 좀 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일본 문화를 잘 몰라서 일본은 그거 되게 회사에 사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이 찾아오고 이런 거 되게 신뢰인 것처럼 하는 문화를 드라마에서 본 것 같아. 그래서 우리랑 완전 느낌이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 시오라는 캐릭터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이야기를 열어주는 캐릭터로서 저는 잘 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밌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자 교도소에 가서 그 미용실을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들어가기 직전에 안내를 해주는 사람한테 범죄자 손에 날붙이를 쥐어주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죠? 라고 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나온 걸 보고 그래도 시오가
일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기자가 할 수 있는 일이나 기자라는 직업이 파고들 수 있는 영역에 처음보다는 당연히 덜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애착과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그래서 무서워하거나 왜 네. 그런 일을 맡기냐고 화내기보다는 나름의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에 다다른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읽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파트가 조금 재미있었어요. 약간. 그런가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냐면 저는 그냥 두려워서 그렇게 물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내가 이제 그 범죄자 손에 머리를 커트 당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들었는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이게 다비님이 이 평소에 이런 직업정신 투철하고 프로페셔널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감정이입이 좀 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들고. 근데 저는 이 대사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네. 이 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용실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벽지가 그 하늘색의 이제 구름 무늬가 딱 그려진 엄청 하늘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벽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붕 떠 있는 그 느낌. 표지에 그려진 거. 네, 그런 벽지가 딱 사방에 발라져 있고, 그리고 미용사인 하루의 용모가 되게 전혀 죄 같은 건 짓지 않고 살았을 법한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평범한 인상. 근데 이 대사를 먼저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그래, 범죄자가 여기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라는 뭔가 이 작품 안에서 보일 수 있는 어떤 고조감?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미용실 하나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까 말했던 그런 장면이 딱 나오니까 두 정보 간의 간극이 좀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대사를 일부러 좀 더 집어넣지 않았나? 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작품 보면서 이 대사가 되게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뭔가 이 캐릭터가 시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감정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네.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됐구나 이런 느낌인데 자기 속에서는 뭔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겉으로는 그걸 내용을 잘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서 뭔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표출 아니었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또 전철 내려오면서 빡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개빡치죠. 그런 것들이 이 새끼가 문자로 통보를 해. 이별을. 비겁한 놈.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다음에 머리를 막 자르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오간 대화나 상황 같은 거는 그다지 와닿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머리를 잘라달라고 한 시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2년 3개월 전을 마지막으로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의 단발머리로 잘라달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더 짧게 숏컷으로 자르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저도 이제 머리를 한번 길렀다가 그 이후로 계속 짧게 유지하는 중인데 그걸 보니까 되게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고 확실하게 잘랐다는 머리 길면 귀찮지 않아요? 엄청 귀찮죠. 진짜. 저도 머리를 어깨 너머까지 길러봤거든요. 네.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뒤진 줄 알았는데 그 아침마다 진짜 관리 못해요. 관리가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보자마자 이 만화는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도 깔끔하고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드라마? 뭐요? 심야식당? 네. 그 심야식당 보면 이제 주인공 한 명 딱 있고, 계속 바뀌죠. 새로운 사람들은 아니지. 동네 사람들 와서 이제 밥 먹고 가면서 자기 이야기들 에피소드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리고 심야식당 주인공 그 에피소드에 거의, 방해 참여 하여튼 그런 걸 안 하잖아. 그냥 계속 지켜보면서 말 한두 마디 하면서 음식 주는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 심야식당처럼 그런 에피소드로 만들어도 좀 괜찮겠다. 그렇게 하면 드라마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드라마를 만들게 되면 이 미용사인 하루 역할을 맡으실 분은 이게 어깨선과 손목 라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이 하루라는 캐릭터가 되게 조용조용하고 이렇게 나긋나긋하고 조용조용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 깎고 이렇게 할 때도 되게 뭔가 선이나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보여주면은 되게
그 장소, 지금 여기가 담장한 미용실이니까 교도소 안에 미용실이잖아요. 네. 그거랑 좀 이질감 생기면서 좀 독특하게 좀 보이지 않을까? 재밌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되게 선도 이쁜 여성 캐릭터? 이런 캐릭터로 좀 묘사를 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거 드라마 만들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 취향인 것으로. 네. 본인이 아까 그 뭐 기자 정신 얘기했다는 거랑 비슷하게 나도 내 취향이 있는 거니까 내 상상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시호 에피소드는 그래도, 이 시호라는 캐릭터도 재밌고, 나중에 이제 시호가 그래도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뒤에도 비교적.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그래도 되게 좋고, 이 시호라는 캐릭터도 이 작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쉬웠던 에피소드는 미용사 이름이 하루거든요. 여기서 네. 잘라주는 사람의 이름이 하루인데 하루의 언니인 나츠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래서 거의 한 3분의 2 지점쯤에 나오죠. 좀 후반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 만화의 구성은 끝에 가서는 그 에피소드마다 나오는 주인공들이 교도소 안에 있는 미용실을 가서 마츠바라 하루한테 이제 머리를 손질받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언니가 나오는 에피소드에서는 언니가 충동적으로 거기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진짜 뭔가 갑작스럽게 간 느낌이랄까? 언니가 거기에 간 것 자체, 그 사실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기부여가 약하다. 만화에서 보면 조금 갑작스럽게 느껴졌고 그죠. 그 전의 장면에서 교도소 안에 도착해버린 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냥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갑작스러운 느낌이었고, 근데 아예 진짜 끝에 나오는 짤막한 에피소드까지 보니까 언니하고 하루가 같이 미용실을 영업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결말로 가려면 이제 미용실 가서 언니도 이제 하루의 손에 머리를 맡기고 그런 식으로 예전의 일을 풀고 다음을 이제 기약해야 했겠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 마지막에 언니가 시호의 취재에 응하거든요. 시호가 이제 또 이 미용실에 대해서 취재를 계속 하니까 취재에 하실 수 있냐 물어보고 언니가 하겠다고 해서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 만화 초반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그게 나오잖아요. 일화가. 그게 이제 되게 초반에 나왔다가 후반에 한 번 또 언급된 게 또 그거는 좋았고, 이때 언니가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안 나오고 하늘을 바라보는 얼굴이 나와요. 그때 감정적으로 동요된 것 같은 표정을 보여줬다면 자기적이다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표정이 뭔가 공허해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조금 생각할 게 있는 것 같기도 한 표정으로 하늘을 봐서 그 장면을 되게 담백한 연결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랄까 처음이랑 이제 중간에 다른 사람들 에피소드 나올 때까지는 그럭저럭 그렇구나 그렇게 하거나 이렇게 담백하게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나죠 누나 언니죠 언니 언니가 등장하게 되면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뭔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하루의 에피소드를 딱 보여주고 엔딩을 딱 보여주니까 뭐랄까 너무 갑작스러운데 왜냐면 이게 또 단편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건 솔직히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랄까 조금만 더 있어서 그러니까 이 정보를 언니 계속 제가 누나들이 있어서 계속 누나라고 하는데 이 언니가 뭔가 여기까지 가게 된 결심하게 된 과정이랑 그게 이 어렸을 때 뭐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랑 좀 디조블 되면서 이제는 좀 찾아가서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결심이 드는 내용을 좀 넣어주고 나서 만나게 됐으면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같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거를 위해서 용기를 내서 갔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언니가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 이제 더 이상. 혼자 할 수 없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야 미용실을. 그리고 아니 뭐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래서 밑에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안 나온다든지 이래서 빡쳐서 역시 가족밖에 없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16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지점만 조금 아쉽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아까 이제 우물안 개구리라는 얘기 계속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냥 다 우물안 개구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다 자기가 아는 만큼, 그리고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한테 배운 만큼, 그리고 자기가 자라면서 본 환경만큼, 그리고 겪은 경험만큼 이게 세계관이 다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딱 그만큼 생각하고, 누군 좀 우물이 좁고, 누군 좀 넓고, 이런 문제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특히 그 대사가 여기서 약간 중의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이 많아서, 고민이 많아서 자기 세계관이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와서 이제 머리를 자르고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 하루라는 캐릭터는 그것보다는 뭐랄까 자기가 속해 있는 교도소 안에 있는 좁은 미용실이라는 곳에 대해서 이제 몸이 묶여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그 지점을 좀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계속 꺼낸 것 같고 그 중의적인 표현에서 마지막에 그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좀 팍 트여주는 느낌? 그런 요소로 쓰이기 위해서 벽지를 그 하늘 느낌? 그런 것들을 일부러 발라놓은 거를 일부러 설정하지 않았나.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가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그 말 그대로 뭔가 생각을 더해서 점점 사람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 안 하고, 대화 단절되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면서 뭐 웃고 밥 먹고는 하지만 자기 생각을 전달하거나 고민을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지점들을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 좀 더 넓게 사고하고 넓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번엔 동의를 하고. 뭐 제가 검사받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동의하고 아까 그건 동의 못하고. 네, 그래서 저도 우물안 개구리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이게 되게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니까 아무래도 이 대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다들 우물 안에 있는 건 맞는데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의 우물하고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의 우물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이거는 그냥 제가 평소에 그냥 갖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 우물안 개구리 이거 안 자르고 둬야지. 이 우물안 개구리라는 그 프레이즈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떠오르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조금 말하신 대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 있는 세계에 조금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 처음에 그래서 그거 보면서 네. 거의 다 찾아오는 사람이 여자 캐릭터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여자 교도소더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다뤄주면 좋으니까 생각이 좁아지는 과정인데 항상 그 환경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고민과 남성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여자 교도소. 네. 제가 그래서 만화를 다 보고 이 교도소 내의 미용실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져서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 거는 못 찾았고 미국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미용실을 보여준 기사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여자 미용실이었는데 거기서는 미용사도 수감자고 근데 그분은 원래 수감 전부터 직업이 미용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용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돈이 그쪽에 지원하라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미용실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교도소 내 여자 수감자들의 태도 개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머리를 자르고 이제 아무래도 모습이 정돈되니까 그 모습에 따라서 자기도 조금 더 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만화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수감자가 감옥 밖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거고
그래서 좀 다르네. 네, 조명되는 수감자가 그 하루라는 미용사 한 명뿐이라서 수감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비교적 치우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 만화에서 그 시호 기자의 역할이 조금 크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지막에 그 기자가 수감자만 취재를 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에서 복역을 다 하고 나온 출소자들한테까지 관심의 영역을 확장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만화의 의도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고 그 시호 기자의 존재하고 그 사람이 미용실을 거쳐간 이후에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행한 어떤 행동들이 아니었다면 이 만화를 조금 회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집중력을 안 놓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빈님 혹시 꿈 리스트 중에 네. 꿈꾸는 직업군 리스트 중에 기자가 들어가 있나요, 혹시? 전혀 없어요. 기자를 되게 좋게 해석해 주길래. 이 만화에서 아무래도 좋게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뭔가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확산되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왜냐면 안과 밖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직업 특성상 그런 것들을 이제 넓게 만들 수 있는 캐릭터가 이시오란 캐릭터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다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이, 이 시오란 기자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그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한테로 점점 관심이 커져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도 되게 보면 알겠지만 되게 소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일을 했거나 뭐 거창한 내용 이런 것들이 아니고 소소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이렇게 담백하게 담아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고민, 다양한 생각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생각이 뻗어나가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 좀 있거든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 봐라. 그렇죠? 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통해서도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고 고민해 볼 수 있다. 삶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계속 들더라고요. 저 질문거리 생각을 해온 게 있는데 이 만화를 보고 성인수 작가님한테 1년에 미용실을 몇 번 정도 가는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이 만화 내용이 아무래도 남한테 머리를 맡길 때의 감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저는 미용실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군대 다녀오고 나서 지금까지 안 간 것 같은데? 너무 안 가셨는데요? 거의 한 15년? 아니, 물론 이제 간 적도 있은 것 같아요. 간간이. 근데 진짜 손가락 꼽아요. 5손가락 안에 꼽아요. 한 15년 동안. 그러니까 좀 뭐랄까 머리 자르는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는 머리 밀고 다녔거든요. 빡빡. 그렇죠. 그러니까 반삭이라 그러죠. 반삭머리를 반삭발로 해서 다녔는데 너무 편한 거야. 그리고 뭐랄까 밖에 나와서도 좀 거추장스러울 때.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어깨 밑으로 머리를 한번 길러봤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머리카락이 아무 의미 없다. 그럼 내가 뭐랄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막 호감이 생긴 얼굴이거나, 되게 뭔가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계속 보고 싶게 생긴 얼굴이거나 이러면은, 용모를 좀 꾸미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네. 굳이 그런 마스크도 아니고, 그리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별 관심 없고, 전 되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 진짜 관심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좀 머리가 거추장스럽다 싶으면은 제가 자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수염을 막 기르잖아요, 제가. 어느 날 보면은 거의 로빈슨 크루소처럼 수염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날에 보면은 이제 머리카락, 집에 이제 바리깡이라 그러죠. 이 미용 도구를 사놨거든요. 그래서 따닥닥 센치를 맞춰서 머리카락이랑 수염이랑 같이 밀어요. 그럼 같이 쫙 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일정한 크기로 딱 돼서 밀리면 이제 또 그렇게 살고 또 로빈슨 크루소가 되면 또 한번 반삭하고 수염도 같이 밀고. 근데 그랬었는데 이게 뭐랄까 그게 편하기도 하고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극도로 긴장하면은 배가 막 아파지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고정해서 앉아있는 거 되게 좀 강박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 고문하고 싶으면 의자에 묶어서 한 자리에 계속 앉아놓게 나면은 저 미치려고 할 거예요. 제 그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지점인데, 그래서 머리 깎는 것도 결국에는 앉아있어야 여성분들도 훨씬 오래 앉아있지만, 네. 남자도 그래도 몇십 분 앉아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집에서 그냥 미는데, 근데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아까 네. 그 말꼬리에 뭐라고 했지? 남에게 머리를 맡길 때, 남에게 머리를 맡길 때의 감각? 네. 이라고 하시면서 물어봤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본인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그럴 것 같았어. 미용사한테 머리를 맡기다가 이제 자르거나 뭐 펌을 하거나 하면은 그냥 정자세로 앉아 있는데 중간에 헤어 샤워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천장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렇게 누워 있을 때 평소 가는 미용실 천장에는 이 교도소 안에 있는 미용실의 하늘 그림처럼 뭐 이쁜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천장인데 머리를 남한테 맡기는 중이라는 기분하고 세면대에 머리를 기대서 누워있는 자세가 합쳐져서 그 헤어 샤워를 할 때 되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저는 이완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이제 미용실의 하늘 천장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이 만화가 되게 우리가 평소에 겪을 일이 거의 없는 특수한 상황을 그리고 있어서 저는 좀 그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좀 남들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만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천장을 보고 머리를 맡기는 장면을 보고 봤을 때 그치 이런 기분이 들지 이런 이완되는 약간 뭐가 이완되는 기분이 들면서 얘가 처음 시오가 막 울면서 고해성사하게 되는 그 느낌이 연결된다. 네, 그게 되게 만화의 문이 부드럽게 열린 느낌이라서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헤어 샤워를 받으면서 되게 편안한 기분이 들어서 성인수 작가님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거 싫어. 남이 내 몸에 손대는 것도 싫고, 네.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오래 앉아있고 이런 것도 별로 싫고. 근데 남자들의 머리 깎는 건 여자들의 비할 바는 아니죠, 솔직히. 가면 몇 시간이잖아. 돈도 네. 엄청 깨지잖아. 컬이 조금 안 나오면은 또 영양 발라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아유, 귀찮아. 그거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다 했는데 잘 안 나와. 그러면 또 잘 안 나왔는데 돈은 돈대로 내야 돼. 뭐 나중에 또 뭐 복구해준다 그러는데도 그거 가기 싫고 딴 데 또 알아봐야 돼. 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네. 저는 해본 적 없지만. 그래서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다. 자기한테 잘 맞는 미용사랑 자기한테 잘 맞는 미용실 만나면 딱 그런 뭔가 이완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저는 아까 그 얘기하니까 잠깐 예전에 조니 뎁 나왔던 스위니 토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스위니 토드라고 원래 뮤지컬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조니 뎁이 뮤지컬 영화로 만들어서 이제 팀 버튼이 감독을 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이완되는 그 순간이 사람이 가장 나른해지면서 약점을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이발사가 사람을 축축 하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얘기 듣다 이완돼서 편하고 이런데 그래서 스위니 토드에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일단 솔직히 표지에 낚여서 샀어요. 그죠? 이 네. 작품 같은 게 다들 표지에 낚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도소 안에 미용실이라는 테마? 네. 설정? 이런 것들이 분명히 뭔가 매력적인 느낌이 있는데, 저는 요거 한 권으로 끝내기는 좀 아까운 소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뒤에 조금만 더 내용을 붙여서 그 과거 이야기들 좀 얘기해주면서 끝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전 드는 작품이었는데, 자비님은 마무리로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저도 표지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이건 만화 낚일만한 표지야 내가 봤을 땐 다들. 일본 만화다 보니까 본문에는 이제 미용실 안에 그려진 그 하늘이 흑백으로 처리가 되는데 딱 책을 펼치기 전에 그리고 책을 덮은 후에는 이 하늘이 컬러로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이런 색이구나 하고 들어와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 내용은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심심했지만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살펴볼 수 있고 성인수 작가님이 뭐 말해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이나 우리가 평소에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얘기를 들어볼 수도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사쿠라이 미나의 원작이고
코히나타 마루코 작가의 코히나타 맞죠? 네. 이름이 맞아요. 너무 어려워. 코히나타 마루코 작가의 앞으로 이거 일본인 이름 나올 때 이거 읽는 거는 다비님이 좀 하세요. 네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뭔가 원어민 발음처럼 나올 것 같아. 예, 해보세요. 코히나타 마루코. 이게 이렇게 쉽게 된다고? 네. 사쿠라입니다. 정말, 어쨌든, 갑자기 멘붕 오네? 빨리 끝내야 되겠다. 네. 코히나타 마루코 작가가 그린 한 권짜리 단편 만화죠. 담장한 미혼실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시험을 요새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아직 안 봐요. 조금 남았어요. 이제 전조가 오는 거지. 이제 네. 시험 기간에 전조가 오는 거고, 학교 도서관에 갑자기 자리 맡아놓고 돌러 가는 애들이 많아졌고, 그런 시기 아닐까, 제 대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그러신 것 같아서, 저번에 3주 얘기하셨으니까, 저희가 3주는 짧은 작품들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서, 시험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다빈님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네. 다빈님 인생이 망하면 안 되니까, 네. 어쨌든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3주, 혹은 또 뒤에 혹시 모르니까 4주 정도는 이렇게 단권으로 짧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읽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빈이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저한테? 네. 댓글 질문인데, 댓글, 누가. 나 돈 다 줬잖아. 아니에요. 출연료도 그거 다 줬고, 아니에요. 네. 누가 이제 적절한 분량의 만화를 이제 댓글로 들고 와가지고, 기회 되면 이것도 해주세요 하면은, 그거를 추후에 약간 이 코너에서 읽고 진행을 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네. 추천받아서. 친구 중에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지금까지 대부분 그 회차에서 얘기한 만화 내용에 대한 댓글이 조금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컨셉이. 본인 이런 거 좋아. 네, 본인 그거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보고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것도 괜찮죠. 저희 컨셉이 이제 굳이 추천하지 않는 이상 안 볼 것 같은 만화지만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다른 분이 자기가 좋아하거나 그동안 궁금했던 만화를 이제 해달라고 하고 그걸 얘기하는 걸 듣는 게 아무래도 더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명탐정 코난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면 안 되죠. 그건 못하죠. 뭐 더 파이팅 이런 거 갑자기 절대 못하죠. 고르고 안 13만 고르고 서틴 이런 거 나오면 고르고 서틴도 알아요? 네, 봤어요. 봤다고 그걸? 요즘 건 안 보는데. 와, 고르고 서틴을 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걸 봤다고? 하여튼 그것도 몇백 건 되잖아. 절대 못하죠. 그런 거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어쨌든 여러분 짧은 걸로 해주세요. 네, 짧은 걸로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4월 7일 목요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143편입니다. 망가다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에 지원 사업이 꼭 돼서 다양한 코너와 함께 정다빈님의 출연료가 올라가서 정다빈님이 좀 더 에너지를 받은 목소리로 방송을 진행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